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12시 증권 통파십니다. 네, 오늘같이 역사적인 날, 이 운명의 날, 여러분들과 이 증권 통파를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이 뭐 이래저래 이슈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작진의 큰 그림입니다. 아마 저희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셨던 분들은 채팅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예고해드린 노부활 데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엇갈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와 대박데이구나. 어떤 분들은 노부활데이 한 번은 나는 좀 틀리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신다면은 오늘 모든 이들이 많이라 행복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보통은 8번까지는 부활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틀리면 그대로 삐끗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다 함께 가보자고요. 그리고 또 주변국 증시 상황보다 우리 증시 요즘에 좀 잘하고 있잖아요. 이 기운을 여러분들도 한껏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도 그리고 통통 지갑에도 통통하게 살찌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슬 좀 참여해주고 계시죠? 아마 점심은 오랜만에 좀 외식을 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평소보다는 아주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문제 어떻게 좀 잘 푸실 수 있냐면요. 오늘은 아마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오늘을 아마 숫자로 기억할 거예요. 123 비상계엄 있었고 4월 4일에 탄핵 선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아마 이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외우면서 국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렇듯 오늘은 대한민국의 또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운명을 좌우했던 그런 날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특집입니다. 이 운명의 날들을 되짚어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루가 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오땅 핫 스파이시 맛 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파트너님 힌트 많이 주세요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저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개 풀다가 좀 틀렸거든요. 참고로 오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은하계님께서도 노부활은 없애주세요. 맞아요. 조금 어렵긴 하죠. 제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만 믿고 함께. 그리고 색깔 요정님 화사한 핑크빛 원피스 좋아요.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의상은 조금 더 화사하게 이렇게 좀 꾸려봤습니다. 제임스님 역사 특집 해주셨고요. 그리고 니코틴 카페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ESC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좀 함께 와주셨는데 지금 5분 지났어요. 저희 첫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직까지 문제 어렵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하나도 안 드렸죠. 역사 특집인데 먼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고구려 하면은 사실 제가 국사 시간에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고구려 땅이 넓었지. 광개토제왕, 장수왕 이 왕들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고구려 역사 보면 시원시원하잖아요. 뭔가 북쪽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정책 생각해보고 그 넓은 땅덩어리 보고 있으면은 참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고구려부터 출발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미 힌트가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쪽으로 막혀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뭔가 쭉쭉 뻗어나가는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구려의 영역을 만주 일대까지 영향력을 넓히게 한 광개토대왕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 북진정책, 두 번째 햇볕정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정책 보기까지 드렸는데 힌트 앞서서 드렸으니까 북쪽으로 쭉쭉 뻗어나간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야 됐죠. 그래서 오늘 다 잘 맞춰주고 계시죠?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합니다.
네, 그렇죠.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격한다, 나아간다. 북진 정책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1번이 정답이었는데요. 다들 잘 맞춰주셨죠? 네, 한 분 빼고 다 잘 맞춰주셨어요. 평화정책, 평화주의자가 있으신가 봐요. 평화정책. 아쉽게도 한 분이 탈락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고구려를 지나서 이제 바로, 저는 고구려 문제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제 이 삼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삼국시대 하면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물론 뭐 앞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같은 동시간대에 있긴 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그 다음으로는 통일신라로 넘어가게 되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통일신라로 넘어가는데,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신라가 통일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도 사실 국사를 못하긴 했는데 나당연합군이라는 단어를 제가 열심히 외웠었고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당연합군, 나당. 여기에서 나는 신라였는데 나당연합군 뭘까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게시판에 이게 좀 힌트다, 이게 좀 답이다 싶은 거 있으시면 써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7세기로 뿅 해주셨고요. 역사적인 날이라 맞습니다. 아마도 제작진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 첫 번째, 백제와의 동맹, 두 번째, 고구려와의 동맹, 마지막으로는 당나라와의 동맹입니다.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됐을까요? 네, 여기서 제가 나당연합군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외세를 좀 끌어들였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삼국을 통일했으니 신라가 참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정답을 어느 정도 다 맞춰주셨죠? 제 힌트를 들으신 분이라면 다들 잘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나당연합군. 여기서 나가 신라고요. 당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통일신라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나당연합군, 당나라와의 동맹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잘 풀어주고 계신데요. 지금 우수수는 아닌데 한 분, 두 분 집중력을 잃고 떨어지고 계세요. 이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과연 몇 분이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양양님 오늘도 오셨어요. 피디님 기분 좋으신 듯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시죠? 레츠고님 맞죠? 당이 넓어졌다고요? 당이 많이 넓어졌다고. 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무님도 올려주고 계시고, 쇼츠 힌트 문제였군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SNS를 통해서 몇 가지의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당이 있었죠.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고려와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인데, KBS가 얼마 전에 50주년 드라마 가운데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여기에 최수종 씨 나왔던 드라마 있었어요. 제가 또 대하 드라마 이런 거 사극 좋아합니다. 물론 이 드라마를 좀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고려 거란 전쟁 여기에 보면은 강감찬 장군이 나오시거든요. 여러분들 강감찬 장군 좋아하세요? 이분 하면 생각나는 그런 전쟁이 있을 텐데 그거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난이도 살짝 올라가니까요.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또 역사와 관련해서 네, 이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뒤주 하다 보면은 정답이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힌트를 못 드리는 게 슬프긴 하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벌써부터 우리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바로 고려거란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강감찬 장군의 전투가 무엇일까요? 국사 잘하셨던 분들은 제가 힌트 안 들어도 맞추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은 어려웠어요. 강감찬 장군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전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량해전, 두 번째 살수대첩, 세 번째는 귀주대첩이 되겠습니다. 다들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시죠? 조금 어려운데 와,
와, 다들 국사 시간에 안 좋으셨나 봐요.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세 번째 귀주 대첩이었습니다. 무량해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좀 들어봄직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 시간은 좋아했거든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억하는데 찾아보니까 무량해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수대첩은 있었던 전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주대첩 같은 경우는 1019년에 이 거란을 이 강감찬 장군이 크게 무찔렀던 전투다라고 해서 귀주대첩 오늘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와, 170여 명이 지금 잘 풀어주고 계세요. 그쵸? 저도 살수대첩하고 귀주대첩 가운데서 헷갈렸거든요. 몇 분이 헷갈리셨나 봐요. 이번 살수대첩을 눌러주신 분들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170여 분 다음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자고요. 다음 문제 쉽습니다. 제가 힌트를 안 드려도 쉬울 텐데 이 과거에 조선으로 우리 지금 넘어왔어요. 조선 초기로 왔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수도가 이전이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는 원래 개성이었다가 지금의 서울로 수도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힌트가 다 됐을 것 같아요. 수도와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알지님. 저 좀 많이 알려주세요. 살수대첩이 을지문덕 장군 때군요. 그렇군요. 노량대첩. 저는 그래서 대첩 얘기 나오길래 이순신 장군의 이 3대 해전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내고 우리 제작진이 그런 거 좀 내주시. 14세기로 뿅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힌트 드렸으니까 문제 바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는요. 조선 초기에 수도를 어디로 이전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교통과 국방, 이 모든 것, 풍수까지 고려를 해서 수도를 이전을 했는데 어디로 이전했을까요? 첫 번째는 한양, 두 번째는 함흥, 세 번째 경주입니다. 이 세 개 도시 가운데서 어디로 수도를 이전을 했을까요? 개성이었다가 서울로 옮겼다 말씀을 드렸죠. 다들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한두 분씩만 탈락을 하시네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는 개성 그리고 서울이지만은 그때 말로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양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한 분, 함흥은 아마 잘못 눌러주신 것 같아요. 이 바로 손가락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셔가지고 노안이 오셨더라도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다 잘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대체적으로 잘 맞춰주셨어요. 170여 분 그대로 가겠습니다. 조선까지 왔는데 바로 넘어가지 않고 조선에 조금 더 머물러 있어 볼게요. 조선의 역사 하면은 또 이순신 장군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임진왜란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임진왜란 하면 거북선도 생각나고 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명언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힌트 안 드려도 대체적으로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장이죠. 명장은 대체적으로 또 널리 이롭게 좋은 일들만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6번 문제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제고요. 저희 5번째 문제 이순신 장군 전에 막간에 세종대왕님을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세종대왕님 5번째 세종대왕님 문제인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노하실 일을 제가 할 뻔했어요. 세종대왕 하면은 또 바로 훈민정음, 이 가다다라 마다바사 요거 바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훈민정음과 관련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세종대왕과 관련된 문제 10,000원짜리 대왕님 대왕님 문제가 나와 있어서 요번에는 저는 100% 정답률 기대합니다. 5번째 문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5번째 문제는요.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5번째 문제입니다. 보기 1번 계엄, 2번째는 수도 이전, 마지막으로 3번째 한글 창제. 이렇게 보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훈민정음 얘기를 왜 드렸겠어요? 그리고
에서 왜 멈췄을까요? 이쯤이면은 힌트가 충분히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안 된다니 좀 두근두근 하신다고. 네, 부활이 안 되면 아는 문제도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할만하네요. 돼지님, 제가 힌트를 잘 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다들 잘 풀어주셔서요. 바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정답은 세 번째 한글 창제입니다. 훈민정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글을 다 같이 보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네, 맞습니다. 정답률 100%, 170분 같이 갑니다. 그러면 후반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전, 지금 6번째 문제인데 170분이나 함께하고 계세요. 6번째 문제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다 드려가지고 뭐 더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퍼주는 날 맞습니다. 오늘은 알지알지님 모두 다 같이 뭐 정치적인 색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꽉 막혀 있었던 게 뚫렸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뭐 환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오르니까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이번에 문제 나갑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제. 임진왜란의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사실은 보기가 전 좀 아쉬워요. 보기를 조금 더 어렵게 내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첫 번째 타령, 두 번째 태업. 이거 웬 말입니까? 세 번째 백의종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기를 드렸는데 백의종군은요,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감이라는 뜻입니다. 태업은 다들 알고 계시죠? 타령은 군대 타령하는 거, 그리고 태업은 이렇게 일 설렁설렁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하고 이런 거죠. 과연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입니다. 12척의 배. 저도 차라리 이런 좀 고급진 보기를 내주지 타령이 뭡니까? 보기가 너무 웃겨요. 예, 작정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제작진이. 네, 그러면은 바로 정답 보시죠. 이번 문제의 정답은 그쵸, 백의종군이죠. 백의종군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3번 백의종군 정답입니다. 이거를 틀린 분이 계세요. 태업 눌러주신 분 계시는데 제가 태업에 대한 뜻을 한 번 더 좀 빨리 이야기를 해드릴 걸 그랬어요. 건성건성하는 거 이런 게 태업이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의종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째 문제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조선도 거의 말기로 접어듭니다. 조선 말기 하면은 저는 고종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때쯤에 커피가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19세기 문제인데요. 아마 이것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요. 진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국의 그 대원군 하면 생각나는 이 정책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검색창에 제가 시간 드릴 때 흥선대원군이라고만 치셔도 바로 이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건지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노벨데이 최대 우승자 누구일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 7번째 문제 같이 좀 보시죠. 네, 7번째 문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서양과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첫 번째,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두 번째, 쇄국 정책. 세 번째, 자유무역주의.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여기 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정답 맞춰주시고 있는 바로는 제가 기우였던 것 같아요. 바로 정답 공개해보죠. 네, 흥선대원군 하면은 바로 연관 검색어처럼 그 옆에 쇄국정책이라고 뜹니다. 여기서의 쇄자는 이 사슬, 이 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잠궜다. 그래서 쇄국정책. 두 번째, 이 쇄국정책을 흥선대원군이 썼습니다. 그때는 외세 침입이 막 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을 걸어 잠그고 보자라는 것이 이 흥선대원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두 분이 자유무역주의, 급봐요. 제가 통상이라고 써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대체로 잘 맞춰주셨어요. 다음은 19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세가 막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무정부 상태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때 우리가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힌트 안 드려도 다들 잘 맞추고 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답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좀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볼까요? 8번째 문제는요. 방봉건 반외세 운동으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동학농민혁명, 2번째는 장미혁명, 3번째로는 우산혁명입니다. 뭔가 좀 많이 들어봤다 싶으신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학개미. 이렇게 또 힌트를 주시나요? 네, 동학개미가 왜 나왔을까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좀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요? 우리 관리자 개그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러면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 바로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농민들이 한 것.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여기에는 장미혁명 같은 경우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이 민주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우산혁명은 홍콩에서 있었던 거예요. 홍콩의 이 민주운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서 1번 동학농민혁명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9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초기에도 여러 가지 이 정권이 상당히 좀 어지러운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제가 문제 다 드렸어요. 문제를 미리 드렸으니까 다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9번 문제 넘어가 보죠. 9번 문제는요. 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1987년에 공포된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발췌개헌, 2번 직선제개헌, 3번 4.4.5입 개헌입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역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발췌개헌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발췌개헌 그리고 4.4.5입 모두 다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눌러주셨죠? 와, 제가 힌트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 역사 문제를 이렇게 잘 푸실 수가 있어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고른다, 직접 뽑는다 해서 직선제 개헌입니다. 답 2번이고요. 다들 잘 맞춰주셨어요. 첫 번째 발췌개헌하고요. 4.4.5입 개헌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그런 개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아마도 있겠죠. 6월 초순 될 텐데 그때는 잘 뽑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라스트 찬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어제도 저는 이 마지막에 진검승부를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데 진검승부가 안 될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4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오전에 내내 좀 보셨던 그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 노힌트. 저도 그러고 싶어요. 뭐 힌트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 노부활대인데 정말 널리 모든 분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문제 보시죠. 네, 2025년 4월 4일 오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파면, 대통령 임명, 대통령 보류 무엇일까요? 문제 이거 조금 더 어렵게 냈어도 됐을 것 같아요. 몇 대 몇인가요? 라든지 뭐 만장일치인가요? 뭐 이런 것들 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오늘 제작진이 기분이 정말 좋은가 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서 오예 하셨는데 다들 뭐 우승 이렇게 다들 결과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뭐 제가 굳이 꼬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답 보시죠. 네, 오늘의 정답 그렇습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선고였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또 일정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다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해보죠.
노부알데이인데 제가 이쯤 되면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다들 잘 맞추셨죠? 라고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다들 잘 맞춰주셔가지고요. 160여 분 오늘 소정의 상금이지만은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지셨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160여 분이나 다 잘 맞춰주셨는데 바로 창 닫지 마시고요. 캡처해주세요.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SNS에다가 그 화면 증권 통파 1등 했어요. 우승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SNS URL을요.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 3분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PTR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상당이면 여러분들 꽤 돼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승한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화면을 SNS에 올려서 증권통 그러니까 토마토 증권통 이 유튜브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TTR을 드리는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캡처해 두셨다가 이 부분 또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